공연바로 노동자 민중의 영원한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반주에 맞춰서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 걷어서 뜨거운 냄새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안내해드린 대로 경과 보고를 김소연 동지가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가야 돼서요. 경과 보고는 가능한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대토례가 있기까지는 2012년 2월 초에 민수통의 제안으로 한 2달간 미공식적으로 소송 논의가 있었고요. 이때 의견을 모은 것이 정팔로 질서 한계를 극복해보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실려받는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함께 주체로 참여해서 면역자 현장 실천, 그리고 노동자 정치 세력과의 새롭게 한번 추진해보자라는 것을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총선이 있었죠. 4월 총선 평가를 담아서 제안문을 작성하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비공개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 날 한 26명의 동지들이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6월 9일 날, 7월 13일 날 2차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5월 10일 날 결정됐던 것 중에는 비공식이어서 일단 공개적으로 제안문을 작성해서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때 53명의 현장활동가 이름으로 6월 9일 날 토론회를 제안하게 됐고 이때 50명이 넘는 동기들이 참여해서 1차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1차 토론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의견 모은 것들을 확인하고 각 지역과 현장에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해서 의견을 모아서 보다 더 많은 동지들과 함께 1차의 토론을 진행해보자는 것이 결정이 되었고요. 이때 이제 기획단이 몇 명,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앞에 나와 있는 분들과 함께 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직권자는 김민석 동지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쟁점이 좀 있었는데 이 쟁점은 어떤 주제를 놓고 하는 쟁점은 아니고요. 50명이 넘는 동지들이 참여해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게 됐습니다. 그 한마디씩의 내용 중에 모아진 내용을 쟁점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거기에 이제 변형 현장 계급정치 모임의 의의가 뭔지, 노동학생보다 비롯한 기존의 정치 세력화에 평가한 내용도 있었고요. 의회주의가 문제였다. 그래서 의회주의 경계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번역자 현장 실천을 위한 현장 진단, 그리고 현장 중심의 노동자 정당을 어떻게 건설해야 되는지, 정치 세력화 취지 어떻게 제안할지, 그리고 노동자 계급 정당의 중점 방향은 뭔지, 이게 답을 내린 것은 아니고 이러한 주제들로 이렇게 한마디씩 동지들이 하게 되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오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14일 날 2차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현장 실천을 좀 제안하게 됐어요. 우리가 정당, 정세력화만이 아니고 현장 실천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걸 위해서 이때가 그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총파업, 민주노총 총파업을 아래로부터 토론에 참여하는 우리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장과 지역에서 총파업 실천단 등 현장 실천을 통해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자, 이런 걸 결의하고, 특히 이때 울산 토요일날이 있었고 또 쌍용자동차 토요일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 날 비정규직과 정리해가 없는 세상을 향해서 현장 실천을 하자, 그래서 울산과 평택에서 함께 토요일날에 참여를 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때도 여러 가지 토론 주제를 좀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충분한 토론을 못했습니다. 역시 오늘 그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제로는 노동자 계급정당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 그리고 노동자 계급정당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노동자 계급성, 노동 중립성을 강조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과 활동은 과연 뭔지, 변혁적 노동자 계급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행 요구와 과제는 과연 뭔지, 그리고 당원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지, 뭐 이런 등등이 이제 토론 주제로 던져졌었고요. 현장 제안으로 해서 왜 우리 다시 노동자 계급정당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노동자들의 현장 활동과 정치 활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현장 실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논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토론해야 할 뒷주제가 좀 부족했고, 당시에 많은 동지들이 일단 기획단에서 좀 안을 냈으면 좋겠다, 모아지 의견을 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안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경과보고입니다. 앞에 금속은 애초 이제 처음 초동 모임이 금속에서 시작이 되어서요. 그때까지 금속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공동기들도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물 3조직, 공공운수, 공무원, 정교조 동기들이 모여서 진행하셨는데요. 초동 모임을 5월 19일 날 진행을 해서 정치 토론을 해나가자 이런 결의를 하시고 1차 토론, 2차 토론이 있었는데 1차 토론이 이제 5월 25일 날 있었습니다. 14명의 동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셨고요.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2차 토론이 6월 22일 날 한 20여 동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셨는데 앞서 금속과 거의 뭐 비슷한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되었고 특히 동지들은 8월 18일 날 대토론을 통해서 공공 부분에 더 많은 동지들과 함께 토론을 하시려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 정부 대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하자 이렇게 협의하시면서 그 중간 토론은 취소가 되고 오늘로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직부 토론을 보시면요. 공공운수, 공무원, 정교조 이렇게 있는데 공공운수가 2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진행됐고요.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의미있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동지들도 2차례, 정교조는 한 차례 정도 진행을 해서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지역 경과보고입니다. 지역 토론회가 저희 지난 1, 2차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토론을 해보자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것을 진행하게 됐는데 아주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있게 각 단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 전북 지역에서 2차례 토론이 진행됐고요. 1차 토론회 때 한 43명 정도가 참여하셨고 2차 토론회는 조금 인원이 줄었습니다. 27분 정도가 참여하셨는데 그때 소집권자가 이동기 동지로 이렇게 하면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연대추쟁도 활성화하고 또 노동자 계급 정당을 어떻게 만들지 또 현장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 담당하신 동지들이 간략하게 내용을 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천 지역도 역시 2차례 토론이 있었습니다. 20여명 넘는 동지들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고요. 여기서 김혜석 동지가 진행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강원 지역 같은 경우 3차례 토론이 있었는데 저희 토론 모임의 주체라기보다는 강원도 동지들이 이번 통지자 사태 이후에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역 토론을 미리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심도 깊은 토론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따 좀 보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새로운 진보 정당은 과연 노동자 정당이 하는지 뭐 민주 정당이 하는지 그리고 정의 정당인지 대중 정당인지 합법 정당인가 비합법 정당인가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2차 때 하셨고 2차 때는 노동자 계급 정당 이념 과연 뭐냐 논의를 좀 하셨습니다. 논의 내용 보시면 사회주의 등 소련 등 현재 사회주의 실패가 사회주의 이념인지 아니면 자체의 실패인지 실천상의 오류인지 그리고 3인주의 혹은 뭐 자본주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벌해체 경제민주화 사회적 기업 기본소득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비정규 정규직화 등의 정책에 대해서 과연 노동자 계급은 어떤 입장과 태도를 견제해야 하는지 대한 토론을 하셨고요. 3차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반대 추진이 변형운동이 복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정치 추진 중심은 의회 의원의 추진이 있어야 하는가 대중 추진이 있어야 하는가 지방 및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현실이 가장 효과적인 당권서의 무기는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굉장히 원론적이기도 하면서도 되게 많은 이제 분쟁이 있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남 지역은 지난 8월 14일에 진행이 됐는데 많은 동지들이 참여하셨습니다. 60명 정도의 동지들이 참여해서 진행하셨고요. 뭐 여기 지금 현재 어떻게 진보정당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동지들이 모여서 단위가 모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모임에서는 김석 동지가 가서 발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이 최근에 집담회를 했습니다. 7월 27일 날 한 6개 단위 동지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 지역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기획팀회가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로 지난 8월 27일 날 변화주 정치, 노동자 정치 모색을 위한 부산적 집담회를 열어서 논의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동지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한 150명 동지들이 참여를 해서 토론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뭐 진행을 나갈 계획이라고 하시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참여하신 각 단위가 다른 발제들을 하시고 토론을 하셨습니다.
전태노동대학 모임에서 참여한 동지는 노동자 정치 미끼와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의 방향, 그리고 좌파 노동자의 동지들은 위기의 시대 좌파 총결집으로 나가자는 주제로 노사 관련해서는 현 시기 우리 운동의 긴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논의, 그리고 산호위에서는 현장에서부터 정치 세력과의 새로운 장을 열어보자 주제로 진행하셨고요. 제안자 모임에서는 노동 중심의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자는 주제로, 그리고 진보 신당에서도 오셔서 하셨는데 진보 신당의 그 진보 좌파 정당 건설을 위한 또 이렇게 위원회도 구성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동자 정치 위기 극복을 위한 진보 신당의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진보 좌파 정당 건설과 지역 거점 네트워크 건설을 주제로 해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때 결정 사항으로는 2차 토론에 좀 더 집중 있게 해보자. 그리고 2차 토론 때에는 참석자들이 모두 공동선언 하는 채택을 목표로 우리가 심도 깊은 논의를 진척시켜보자 이 결의를 하셔서 2차 토론은 9월 20일 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간략한 저희 진행 과정과 지역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일섭 동지를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네, 동지들, 한국지엠 노동자고요. 소식군자를 맡고 있는 김일섭 동지로 다시 한번 입장이 드리겠습니다. 주세! 네! 원래 시간이 2시부터 3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자 되신 분이 인기 발언을 너무 많이 한 바람에 지금 저에게 20분 동안만의 어떤 관제 시간을 줘서 나보고 어떻게 하는지 참 앞뒤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 공부도 하고 준비도 했긴 했는데 이거마저도 지금 허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피드로 하는데 이게 말 빨리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발제 내용의 자료 책에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들어가면서 그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1차, 2차 이렇게 지역 토론과 더불어서 제안문을 그대로 이제 나름 인용했고요. 그리고 제가 기고한 글을 거기에 나름 나왔던 얘기도 같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쓴 것일 만큼 별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노조 현 상황에 대한 위기와 그리고 정치적 상황 그리고 개혁정당으로 우리가 힘차게 가자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해서 제 나름대로만 얘기할까 합니다. 사실은 축약을 해서 해도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제 나름대로 했던 고민을 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잘 아시겠지만 6월 항쟁과 87년 노동자들의 투쟁을 겪으면서 전국노동자협의회가 떴지 않습니까? 전노협이 만들어지고 그 어목한 군부 독재 시절에 전노협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구속도 되고 소외도 되고 많은 우리 활동가 동지들 엄청난 그런 순환 속에서 전노협이 만들어지고 한국노총을 분명히 반대하면서 민노총까지 왔습니다. 민노총까지 왔던 이런 과정 속에 적어도 2006년까지는 나름 여령차 정례국 투쟁과 더불어서 쭉 이어지는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 그리고 노무법 계약 투쟁에 대해서 나름 민노총이 복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느 집회부냐 이걸 따지기 전에 2006년까지는 적어도 그렇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뭔가 모르게 현장에서 우리 동기들과 민노총 총파업과 그리고 민노총 중앙투쟁에 함께 복무할 때 이 뭔가 지금 맥 빠지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이런 의견들이 전면 제출되면서 사실 그때부터 민노총의 몰락이 과시화됐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민노총의 소위 관료화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 여기 계신 동지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래도 투쟁 때도 현장에서는 나름 셀파이프를 좀 준비하고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 없겠다라는 투쟁을 하기 위해서 바닥을 나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실 라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이 파일을 누가 만들었어? 누구야? 조사로 다니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금속노제 이재택 투쟁 때도 경기 지휘부에서 경기 지역의 활동가 동기들이 나름 투쟁에 대한 전당 투쟁을 준비했는데 이것을 쓰게 되면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위원장의 어떤 발언과 이후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을 보면
지도부 보위와 관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그동안 그 믿고 따라왔던 이런 지도부를 더 이상 조합원들은 믿지 않았던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결국 이것은 각 다리별 노동조합이 그것을 해결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 안에 조합원들에 의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소위 정치 투쟁에 대한 부분에서 이데올로기 공세를 적들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투쟁은 노동조합이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눌려서 조합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노동조합으로 전락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연대투쟁은 갈 길이 없이 주변에 활동하는 투쟁하는 다리들만 모아지고 투쟁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최근에 동의들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만 보더라도 사실은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에 대한 당면 투쟁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결과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투쟁은 내몰라하고 정규직의 이익만 책임지고 챙겨가려고 하는 것에 이제 급했던 이런 과정들로 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정권과 자본은 이미 대법원의 판례를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가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정문부에 대한 이 팀명의 어떤 비정규직을 마치 직접 고용하는 것이 정규직 전환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기를 치고 이런 투쟁들이 정규직 활동가 동기들과 그리고 비정규직 동기들이 지난 과정 속에 1, 2차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으로 공장 포위의 투쟁으로 이어졌던 과정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콜텍 콜트 같은 경우도 동기들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분명히 이것은 부당노동 행위다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정리해보는 잘못했다라고 판결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사측은 해고시키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금통노조가 소위 금통노조가 민주노총의 최고 투쟁의 선봉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동기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이었는데 금통노조 주변의 핵심 지회 투쟁에 대한 그리고 지회 모범적인 민주노조를 박살내기 위해서 만두도 계획된 오용화시키는 복수노조 전략으로 또 다시 바꿔내고 그리고 또 SJ 같은 경우는 사실 4개월 전부터 컨택턴트라고 하는 이런 용역회사한테 이 노조를 박살내기 위한 의뢰를 하고 결국 교섭장 자체도 한 주에 2번 하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한 번 합시다 이런 형식으로 하고 그리고 월차 휴가도 쓰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의 단협을 던지면서 결국은 에젠텍과 더불어서 이 그동안 투쟁했던 SJM 그리고 만도 유성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성기업도 사실은 올해부터 연소이기규제가 시행한다라고 하는 구체적 합의와 더불어서 그 실행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 그들은 현대차 자본의 배후 조정에 의해서 결국 유성 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오용노조로 또다시 복수노조로 또 채워지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제적 정세로 보면 동지들 잘 아시다시피 결국 그 국제적 정세가 공황기로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것은 그 책임을 노동자 민중들에게 돌리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나라에 대한 그 공황기 속에서 어려운 조건들을 민중들의 어떤 부출될 수 있는 이런 투쟁의 내용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민주노조를 박살내고 오용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출발시키면서 이것이 배타적 지지라고 하는 민주노총의 전략적 형태의 정치 세력화를 꿈꿨지만 한쪽에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또 한 측면에서는 정치 활동들을 별개 분리시키면서 양날개 놀을 펼쳤던 민주노총이 이제는 노동자들을 이명박 정권 이전에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속에서 만들어졌던 정리해고법과 파견법 그리고 비정규법을 노동악법 3대 악법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수탈하고 내치고 결국 정리해고를 통해서 길거리에 내몰았던 이런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그들의 반성 없이 오히려 그들과 손잡고 과거는 묻지 않겠노라고 국산당이라 하는 10년의 과정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내용들을 승계하겠다라고 하는 유시민 그런 당과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그 당시 정예고와 구지조형을 맞았던 활동가 동지들이 성명서까지 내면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의원대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내부적 형태의 의도적인 통합을 통해서 결국 노동자들 민중들의 어떤 내용들을 고스란히 민주통합당이라 하는 그들에게 그동안 그들의 가오를 덮어주는 이런 형상을 겪은 과정에 4.16 총선의 결과는 사실 아시다시피 참혹했던 과정이 아니었는가 이런 판단을 갖습니다. 이런 오목한 현상 속에서 또 다른 우리가 토론을 하겠지만 대선이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들의 통합 진보당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그들의 가오는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민주노총이 그 역할들을 중심의 역할을 다했던 그들이 또 다른 새로운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노동자 중심성을 얘기하고 또 다른 우리들을 사기치는 이런 과정에 정당에 대한 목소리들을 높여내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 조합원들한테 우리 노동자들한테 그 내용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그들의 손에 그들한테 책임을 또 전가하고 그들에게 우리 조합원들한테 놓여지는 이런 형상들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런 반성 속에서 종교활동가 동기들이 최소한 총선이든 대선이든 그동안 소위 좌파 진영의 활동가 동기들은 그런 고민을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정치보다도 현장 투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겠노라고 얘기했는데 그 투쟁들은 25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바로서 그 투쟁의 성과를 우습게 보거나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투쟁의 성과를 이어서 정치적 내용으로 우리가 발현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투쟁의 결과로 보면은 늘 정치권이 좀 나서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기대기와 그리고 뭔가 기대 심리 속에서 마지막에 그들한테 뭔가 해결점들을 맡겨놓는 이런 구태연하는 모습들을 그동안 소시 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통합진보당과 더불어서 진보당이라고 하는 노동자 주임선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노동자들의 당면한 비정규 투쟁과 그리고 정규직 민주노조가 박살나려는 과정 투쟁 속에서 그들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동안 자기의 권력의 중심으로 놓고 바라봤던 것이 사실이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지금 대한문 안에 우리가 대한문 속에서 지금 쌍차 투쟁이 공권력에 의해서 사실은 공권력의 어떤 뭡니까? 그게 공권력의 77 동안 투쟁의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에도 불구하고 22명의 노동자들을 더 이상 또 추가로 희생시키진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념 하에서 희망 광장을 통해서 투쟁을 만들었으나 결국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와보지도 못하고 그냥 정의적으로 뒤로 그냥 역할에 대한 자기 역할은 부분은 하지 못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22명 중에 또 한 분이 노동자가 아파트 옥상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목을 베서 자살하는 이런 상상들이 벌어지면서 대한문 투쟁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 대한문 투쟁 속에서 텐트가 사실은 3개, 4개 수없이 많이 뜯겨 나감에도 불구하고 민노총, 금속 그리고 진보당이라고 하는 노동자 중립성이라고 하는 그들은 와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온전히 수익했던 그들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이제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까지 이제 투쟁을 벌려내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조직은 우리 스스로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하는 것 속에서 오늘 좀 전에 유명자 동기도 투쟁하는 다리들의 연대적 체계를 통해서 새롭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념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치는 어디로 다시 또 시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파 진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노동자가 직접 우리 현장 활동가와 더불어서 활동하는 동지들이 직접 주체로서 개혁정당에 대한 내용들과 그 상들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한테 직접 와닿지 않으면은 우리의 투쟁의 결과는 결국 또 노동자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그들한테 또 넘겨지고 권력에 의해서 야합되고 제압되고
또 권력 중심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봐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성 속에서 다시 출발하자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동안 투쟁했던 동지들을 모아서 아까 김성현 동지가 설명했듯이 그런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투쟁의 내용들을 가지고 또 전장 투쟁에 대한 내용들이 당장 있는데 무슨 계급정당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그렇지 않다. 계급정당과 그리고 전장 투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하나로서 같이 가야 될 문제이지 결국 우리가 그동안 수없는 투쟁들을 해본들 결국 내년에도 똑같이 맞이하는 자본과 권력 속에서 또다시 그들의 저질러진 내용들을 우리가 온박 뒤집어씌고 또다시 그것을 정하는 투쟁으로서만 진행될 것이냐라는 것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내용들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 아니겠는가. 그런 과거가 있었으면 다시 한번 그런 반성 속에서 그렇게 출발하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병역적 현장 실천과 더불어서 그리고 노동자 계급정당을 정말 그동안 죄송합니다만은 소위 정치 조직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정파를 초월해서 그동안 모였지만은 그동안 정치 세력들이 여러 가지 어떤 모색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모색에 대한 소중한 부분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 활동한 동기들이 그리고 조합원들이 함께 결합하지 못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비로소 현장 활동가들이 이제 나서고 그 현장 활동가와 조합원과 함께 우리 정치 활동하는 우리 동기들과 만나서 이제 남한 사회에 더 이상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민중들이 수탈당하고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비정규로서 그 고용이 위기와 더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암흑한 현실들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제대로 계급정당을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에 들어가는 말을 요 정도로 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린 것이 좋겠습니다. 자, 무너진 노동 현장의 회복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주노조가 많이 붕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 현장의 투쟁이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노동 현장에 대해서 민주노조를 바로 세우고 노동 현장의 투쟁들을 올곧게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그동안 토론했던 내용들로 집약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자 계급적 원칙을 지켜내고 조합주의와 실리주의가 파치는 세상을 좀 바꿔낸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급적 원칙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현장 투쟁에 대해서 공장 울타리 안에 자기의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가지고 왔던 것이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지역과 그리고 전국의 당면한 과제와 자본과 권력의 집요한 어떤 공격을 국가적으로 노동조합이 함께 그것을 연대와 함께 힘을 모으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계급적 원칙 속에서 세워내고 이제 우리 조합적 노동조합 안에서만 묻혀서 그리고 실질적인 형태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지금 현상들을 분명히 좀 바꿔내고 현장의 기본적인 계급적 원칙 속에서 이러한 주의를 좀 타파하고 현장을 새롭게 조합원들에 의해서 조합원들의 신명나는 희망을 만들어내는 계급적 원칙을 지켜내자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관료주의와 관성,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헌신과 열정의 노동운동을 좀 회복하자. 이것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지금 금속할 것 없이 각 산별별로 사실은 민주노총 중심으로 해서 중앙의 어떤 지도부가 되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사실 없습니다. 늘 해왔던 사람들이 역할로만 바뀌지 결국 그 관료주의에 대한 관성들은 버리지 못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선수들 우리끼리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종파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결국 노동조합과 그리고 민주노조를 붕괴시켰던 이런 과정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연대와 전국적 투쟁의 보고를 우리 좀 해내겠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장 울타리 단편을 넘지 못하고 이것을 넘어서 지역과 전국의 사라진 연대 투쟁을 우리가 복원을 한다. 그리고 노동 압박과 개정 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인 정치적 사회적 투쟁을 만들어내자. 지금 보면 우리 조합원들과 그리고 활동가 일부도 사실은 그 정치 투쟁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당면한 인나투에 전념해야지 왜
민노총 금성과 중심으로 이런 부분에 정치 투쟁에 우리가 가야 되냐 이런 활동가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동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조합원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함께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활동과 정치 투쟁들은 필연적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게을리한 결과로 권력과 자본은 점차적으로 이데올리 공세를 우리 현장으로부터 분리시켜내는 이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타파해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조직과 비정직 투쟁 사업장에 대한 일상적인 지역 및 전국적 연대 투쟁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정규 투쟁에 대해서 나름 관심 갖고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민노총 산하에서는 80만이라고 하지만은 비정규 동기들이 900만이 넘지 않습니까? 사실 비정규 중심으로 한 민노총이 대단한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 중심으로 한 투쟁 그 사고 속에서 갇혀있고 비정규 투쟁은 형식적으로 구호로서만 늘 지나치는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는 바꿔내자. 그리고 공단에 미조직된 우리 조합은 우리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화낼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과제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자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목표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천을 통해서 계급적 단계를 이뤄내자라는 것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고 신뢰받는 현장 활동가의 중심으로 단계를 이뤄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신뢰받는 현장 활동가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사실 뭐 앞에 있는 사람만의 뭐 신뢰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동기들의 신뢰받는 것이 아니라 동기들이 아시다시피 어느 집회든 어느 투쟁이든 항상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활동하는 동기들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신뢰받는 현장 활동가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활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노동자들이 중심될 수 있는 그런 단결의 투쟁들을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실천을 통해서 종파적 분열이 아니라 계급적 단계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설명 안 필요해도 아시겠고요. 현장 정치활동의 강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장 실천과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정치 투쟁에 대해서는, 동전의 야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느 그 조직에서 그럽니다. 지금 노동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 민노조가 박살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계급정당에 대한 얘기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장 당면한 투쟁에 대해서 전국 지역의 투쟁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복무하고 투쟁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늘 87년 이후 투쟁과 그동안 과정을 보더라도 정치 세력화라고 얘기했지만은 마치 대리주의적 형태로 노동적 중심적인 사고와 더불어서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해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현장 활동가들이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떠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돼서 조합원들의 정치적 어떤 내용들을 풍부하게 만들고 노동조합 현장 활동과 더불어서 정치 활동은 필연적으로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조합원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노동당이 사실은 민주노총 산하에 4만 당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탈퇴를 하고 탈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관료주의와 출세주의로서 현장의 어떤 그 조합원들의 내용들을 모아내지 못하고 결국 때만 되면 그 역할론에 대해서 그 역할만 부여하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 민주주의를 분명히 복원시켜내는 어떤 현장 정치 활동의 강화도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현장과 지역에서 계급적 단결로 비정규직 투쟁에 선도적으로 나서며 여성과 이중 노동자, 학생, 빈민 등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급적 단결과 노동자 중심성이라 얘기하고 있지만 노동자 계급 단결과 계급적 정당을 얘기하고 노동자 계급 정당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노동자만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주체가 되고 노동자 중심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여성, 이주노동자, 학생, 빈민 등 다양한 여러 생태에 대한 문제라든가 반역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투쟁을 강화한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고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노동을 외면한 묻지마 야권 연대로 인해서 무너진 노동 정치를 복원해내고 국가적인 노동자 계급정당을 건설을 추진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 설명 안 드려도 알겠고요. 지금 뭐 또다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노총이 지금 민주노총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새정치TV라고 하는 단위에서는 여전히 박근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야권 연대에 대한 얘기들을 수술없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묻지마 연대에 대해서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변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 3대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정리해고법과 파기법, 비정규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공공부문과 국가기관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 한미 FTA 그리고 900만 비정규직은 현재 지금 지옥으로서 위기에 처한 자본의 전체 동지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체계에 대해서 만든 결과물이라는 것들을 앞서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그리고 교원 노조조차도 정치활동 금지라는 속에서 사실은 민노총 가입조차도 정치활동에 족쇄로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민노총 가입조차도 재단해내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합법적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무원 노조 자체에 열심히 투쟁하다가 해고된 동기들도 조합에 탈퇴시키는 이러한 관성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 세계 공황의 이후에 세계 자본주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고요. 그 결과로서 삶의 권리는 더욱 노동자민중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탐욕의 자본주의에 맞서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노동자 계급 정당은 의회 집권회를 통해서 자본주의 계획이 아니라 억압받은 민중들과 함께 탐욕의 자본주의를 넘어서 체계를 변혁하는 정당이며 나아가 노동자 민중의 주인되는 노동해방, 평등 세상, 사회주의 사회를 목표로 한다는 것들로 우리는 자본주의 체계 변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1 총선 결과로서 노동자 도시라고 하는 울산과 그리고 창원 이쪽마저도 진보정당을 외면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촛불 항쟁으로 시작한 용산 철거민 투쟁과 쌍차 할인진압에 맞선 투쟁과 기흥전자, 동요토, 현대차 비정규직, GM대오, 대학 청소년 노동자 재능교육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투쟁들의 철저한 투쟁이 5차례 희망버스 투쟁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4.1 총선의 결과는 결국 진보정당이 노동자로부터 멀리 외면당했던 이런 과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본주의 체계의 변혁의 핵심 주체는 노동자 계급입니다. 따라서 당 건설 및 당 구성, 활동의 중심체는 노동자 계급이며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위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노동자 계급 정당은 노동자만이 당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우고 빈곤과 생태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 투쟁하고 활동하는 정당이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자 실천과 대중투쟁을 통한 노동자 민중 권력 쟁취를 통해서 4.1 총선 결과를 통해서 얘기를 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한 것 같고요. 노동자 한 명을 10명이 됐던 국회에 진출했던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노동압법 계약 저지 투쟁과 2008년 촛불 항쟁 그리고 2011년 희망버스 등 역사의 경험은 의회와 선거에 갇힌 타협과 거래와 노동자 계급이 중심되는 거대한 대중투쟁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시켜줬습니다.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된 이런 투쟁들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우리 계급적 투쟁을 통해서 계급정당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는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드는 노동자 계급정당은 선거와 의회를 활용을 하되 노동자 계급을 중심에 세운 대중투쟁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 스스로의 힘으로써 노동자 민중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하는 정당입니다. 의회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지 의회주의를 통해서 의회를 장악하고 대통령을 또 만들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질 거라는 이런 판단은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제국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투쟁과 국제연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라크 파병과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등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시작된 제국주의 투쟁은 그대로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이어졌고요. 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농자민중이 해방되는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정권교체와 합빛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시켜줍니다. 민주당 정권 10년 사이에서 민주당 정권까지 역사의 무덤으로 사라져야 할 국가보안법이라는 갭을 여전히 살아있고요. 노동운동과 사회변혁 세력을 탄압하고 있고 정치 사상의 자유를 봉사하고 무기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현 상황이 또다시 이제 동지들 아시다시피 오목한 현실에서 진정한 정치적 사상의 자유를 우리는 쟁취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우리가 만든 정당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지배와 한국 지배 세력의 제국주의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철회와 전쟁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와 미군 철수 등 반제국 투쟁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앞장서는 정당이어야 하고 해외 공장 이전과 그리고 이주 노동자 등의 문제에 대해서 격적제 연대적 실천을 하고 전 세계 노동자와 함께 연대하는 정당이어야 된다. 이것을 일이 다 읽은 것은 내가 각색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름 기획팀에서 그동안 지역과 그리고 1차, 2차 전국 토론을 통해서 모아졌던 내용들을 집약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연 설명 안 필요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보수 정당은 물론 자칭 진보 정당까지 페이퍼 당원들의 부정선거와 다수파의 패권주의로 진보 정당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든 정당의 당원은 당의 당원, 가로 당의 강령이나 기본 방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규를 준수하고 현장과 지역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민주가 함께 실천하는 당원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정당은 소수 명망가나 지도부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당원이 수동화되고 동원 대상에 전락하는 당이 아니고 당규만 내거나 선거 때만 이용되는 페이퍼 당원이 분명히 아니어야 합니다. 당원이 당원과 당규를 준수하고 당의 노선과 활동 방침을 결정하며 집행해 나가는 정당, 즉 실천하는 정당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쭉 설명했고요. 여기에 대한 질문과 내용들은 2부에서 다시 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현식이 당면한 투쟁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이 당면한 투쟁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요구한 투쟁 과제는 현장과 지역 그리고 계급적 연대와 연대적 실천을 통해서 계급정당 건설을 기초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쌍차를 중심으로 한 정례고 철폐투쟁과 현대차 비정규직 재능교육과 그리고 재능교육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투쟁을 실천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새누리당의 사내 하도급법을 폐기하고 모든 사내 합청 대응 정직화를 위해서 투쟁한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없는 일터 1천만 선언과 10월 27일 그리고 10만 촛불 항쟁을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실천하며 빈부와 차별의 근원인 정례와 비정규직 철폐를 핵심 과제와 당면 투쟁의 목표로 만든다. 그리고 와장차를 중심으로 한 주간 연수이익교대제에 대해서 노동강도 강화를 하고 민근 삭감을 하며 현장 통제권을 자본에게 빼앗기고 비경을 비정규직과 부품사에 떠넘기는 주간 이교대가 아니라 계급적 원칙을 지켜내는 투쟁으로 전개한다. 그리고 KTX, 인천공항 등 공기업을 민간에 팔아먹는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영리병원 등 의료 민영화를 막아낸다. 그리고 사회운동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에 맞서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연대하고 공무원, 교사 등 모든 노동자들의 정치적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다.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위해서 강정마을 투쟁에 연대하며 한일 군사동맹 폐기를 위해 투쟁한다. 고용 허가제 계약을 통한 이주 노동자 노예화를 막아내고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에 연대한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과 탈핵 운동, 4대강 원상회복 투쟁에 적극 연대한다. 일단은 대선 투쟁 앞까지 일단은 설명드렸습니다.
대선 투쟁은 별도로 다시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듣겠습니까? 별도로 일단 그까지 나온 얘기를 질문과 어떤 대답을 좀 드리면서 토론을 하고 대선 투쟁은 별도로 하는 게 있겠습니다. 예, 박수 보내주시죠.